그동안 박상용 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로부터 봐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그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희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이 녹음에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설계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네, 주말에도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찾아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이렇게 잡게 된 이유는 쌍방울 검사가 회유했다라고 하는 정황들, 그리고 그 녹취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석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동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부지사님을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그리고 압박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민석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해설 자료들을 기자님들께 배포를 먼저 하고 이후에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을 변론하였던 변호사 서민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서민석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역시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였습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압박하고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회유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첫 진술이 나왔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검찰은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가며 그들을 압박하고 회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이 저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상의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진술이 이루어진 뒤였고 그때까지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일 뿐 이화영이나 경기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변론하였던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화영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여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니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박상용 검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이화영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은 달콤한 제안을 하며 이화영의 진술에 진전이 없으니 제가 이화영을 만나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에게 일단 본인과 가족에게 검사의 말을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상의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이화영을 접견하고 가족과도 상의하였습니다. 당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에게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인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구속하고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후원자인 장모 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하여 2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회유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화영은
구속되어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저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확보하되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진 박상용 검사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화영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추가적인 당근을 제공하며 다시 이화영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강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에서 저에 대해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판단과 행동은 오직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검찰의 의도에 동조하거나 회유에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민낯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녹취를 듣고 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를 처음부터 준비된 내용들부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씨가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십시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리에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개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서 뭐 실제로 뭔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 하신 거가 저는 그것 때문에 가장 생각이 좋아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첫 번째 녹취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녹취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나는 거부한 건 난이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왕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네, 여기까지 준비된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선인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박상용 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로부터 봐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그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희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이 녹음에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설계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올가놓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진술은 설계되었고 압박과 효유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당당하고 차분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녹취는 당일날 있었던 녹취들 중에 주요 부분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원 의원님의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공익 제보자 제한, 보석 석방 제한, 추가 구속을 안 하겠다는 제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로 엮기 위한 다양한 거래 조건이 박상용 검사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박상용 검사의 이화영 부지사 측에 대한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죄이자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는 지난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유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국회는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또한 멈춰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실체를 밝히고 정치의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내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를 특정해보면 6월 19일인데요. 이때는 이화영 씨가 연어 수파티 의혹이 있었던 전후의 녹취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있고 회유가 된 경우에 본인들은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해설 자료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답을 정해놓은 진술 설계 의혹입니다. 박상현 검사는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만으로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시계 자백을 요구한 대목은 특별한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둘째, 진술 내용에 따른 회유 및 유도 정황입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영장 미청구와 같은 사안을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유리한 처우가 가능하다라고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진술 태도에 따른 수사 강도 조절 의혹입니다. 녹취에 따르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중단하거나 영장 청구를 보류하는 등 수사 과정을 조절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수사 방향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따라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태도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녹취가 보여주는 구조는 검찰이 결론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와 처우를 조절해온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박상현 검사가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하나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류봉수의 강펀치라는 곳에 나가서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빨간색 박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던 내용에 대해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검찰이 뭔가 굉장히 딜을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전혀 맞지 않는 게 누구 수사를 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제가 수사를 맡고 있던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거를 누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였고 그 다음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서민석 변호사는 좀 굉장히 어떠한 스타일이 어떠시냐면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좀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었던 녹취 누구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증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땡땡땡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땡땡땡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이화영 씨에 대한 날인 거부한 거 이런 내용 없고요. 김성태가 진술하는 땡땡땡 씨에 대해서 김성태 씨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안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SBS 김관중 기자입니다. 박상현 검사가 페이북에 손익변호사님 상대로 이화영 공범 위기를 제한한 녹취가 있을 거다, 공개를 해달라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예, 앞으로 차차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이 사건의 수사 목표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이재명을 주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그들의 원래부터의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주범으로 해달라, 종범으로 해달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추후 공개하겠지만은 5월 달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저는 이화영으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어떠한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검사가 했던 말을 제가 이러이러한 말 한 게 맞느냐라고 확인한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님,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이시다 보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 같은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화영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나 이화영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환흥입니다. 우선 서민석 변호사님께 해당 녹취 자체는 2023년 6월 수사 받은 당시에 확보를 하셨을 텐데 왜 지금 제보를 하시게 된 건지, 그 경위랑 어떤 경로로 당에 제보를 한 것인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조작 기소라고 볼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박상영 검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혹시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을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녹음 버튼을 누른 게 이제 2023년 5월 또는 6월 그때 무렵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화영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종전에도 저를 압박하면서 압수수색하려고 했었고, 저에 대해서 기소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이거 괜히 연루됐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제가 삭제 버튼을 눌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잊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고, 제가 이제 청주시장에 출마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당신은 이화영과 이재명을 팔아먹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녹음해놓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녹음 파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음성 녹음 파일에서는. 그래서 여러 군데 포렌식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3년 전에 삭제를 눌렀는데 가능하냐 했더니 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물어봤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중앙당에서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온 길에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신 전영기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어떤 점을 짚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에 대해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근데 내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거 복구가 안 된다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회의원 좀 포렌식 전문 업체를 알고 있을 테니 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청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전 의원이 전화를 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흔적이 있거나 클라우드에 옮겨놓은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그러면서 제 옆에 있던 제 보좌진이 제 이제 과거 핸드폰이요. 지금 핸드폰은 작년에 바꿨습니다만 과거 핸드폰을 막 열어보다가 내 문서라는 파일에서 음성 녹음 파일은 없는데 내 문서 파일에는 있네요 하면서 딱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게 살아있었네요 하고 말씀을 드려서 당에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가 법 왜곡죄에 대한 고발건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국정조사 이후의 과정 중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저희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를 호소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민석 변호사님께서 실제 회유였냐라고 하는 의혹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회유 변호사라는 낙인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직접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듣는 과정 중에 서 변호사님이 이화영 씨를 먼저 회유했다라고 하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격려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 중에 주범 종범을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했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검사가 누구를 잡기 위해서 이 수사를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박성현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저는 완벽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찍어놓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내용이 녹취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건 다른 사건이지만 이거는 김용 씨에 대한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서입니다. 거기에도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찍어놓고 조서가 진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외에도 김용 사건 등 여러 사건 등에서 이미 피해자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검찰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는 조작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종관계 그리고 상대방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제가 팩트체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인 거고 진실을 밝혀지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다 공개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불성설이고 차차 밝혀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이러이러한 진술을 해주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플리 바게닝 보다도 더한 것을 시도한 거죠.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변호인으로 낙인 찍혀서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민주당원들이 당신은 이 검사와 협잡해서 진술을 조작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뭐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때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찾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그러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시에는요, 우리 국정조사 특위, 간사이신 박성준 의원님께서 하는 기자 간담회에도 관심을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설계한 추악한 진술 조작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박상용 검사가 직접 보석과 가명을 미끼로 던진 녹취 정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범죄를 제조한 것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회유하는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조작 기소의 끝은 결국 엄중한 단죄뿐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